예, 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는지요? 오랜만에 동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짤방으로 나눌 말씀은요, 직업 심리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올해 이제 직업 상담사 자격증 과정도요, 이번 달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 상담사 과목 중에 이 직업 심리학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내용과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좀 많이 나오고 대략적인 인트로덕션, 즉 개론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에 이 직업 심리학은요, 총 이제 그 진로 발달 이론과 그리고 이제 직업 심리 검사 그리고 조직 경력 개발 이외에도 스트레스에 대한 이론 등으로 많이 나뉘어졌는데, 그 중에서도 이 직업 발달 이론과 그리고 이제 직업 심리 검사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그 직무 분석 이런 내용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는 직업 발달 이론에 대해서 간략히 그 내용들의 흐름과 이론의 그 흐름들과 그 특징 등을 뼈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진로 발달 이론의 가장 이제 소개된 이론들은요, 이른바 매칭적 관점입니다. 속된 말로 직업과 개인을 이제 연결하고, 또한 직업과 이제 개인의 흥미와 이 유형이 이제 일치한다는 그런 관점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이제 관점에 대한 이론이 그 윌리엄슨과 그리고 이제 특성 요인 이론이 있죠. 윌리엄슨과 이제 이런 부분의 이론이 있다. 그래서 그런 윌리엄슨의 이론과 이 특성 요인 이론에서 개인은 직업과 이렇게 이제 환경이 일치한다는 관점을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업 상담에서 나와 자신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직업 정보에 대한 이해를 총체적으로 이제 매칭하고 그것을 이제 좀 파악했을 때 효율적인 직업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지시적 상담 이론의 이제 하나의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홀랜드의 이제 그 직업 흥미 이론이 있습니다. 속된 말로 직업의 흥미 유형을 6가지로 나눴는데, 그걸 우리가 RIASEC라고 해요. 그래서 RIASEC의 각 흥미 유형이 개인의 이제 성격이나 흥미 유형과 매치시켜주는 관점으로 이게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RISEC의 그 인접한 영역들일 경우에는 그 연관성이 높은 직업 흥미 유형이다. 예를 들어 R과 I는 인접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R과 I는 인접해 있기 때문에 각 유형별로 흥미 유형이 인접해 있는 그 이제 육각형에서 그것이 이제 상관성이 높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관점은 매칭적 관점이기 때문에 직업과 개인을 이렇게 연결한다. 그래서 그런 이론들이고요. 이 외에 나온 이론들은 그 슈퍼라든가 그리고 긴즈버그 그리고 로우라든가 여러 가지 진로 발달 이론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진로 발달 이론들은요, 마치 개인의 심리 성적인 발달이 이제 에릭슨의 발달처럼 0세 때는 어떻게 성장하고 10세 때, 20대 때는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런 심리 사회적 발달의 에릭슨의 발달 이론처럼 개인의 진로도요, 0세 때, 그리고 20세 때, 30세 때, 40세 때 각기 이제 다르다는 관점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로 발달이라는 것도 진로 생각이나 직업 흥미가 이렇게 이제 개인이 발달을 한 것처럼 이제 하나의 생각으로 진로의 사고도 성숙해져 간다. 그 중에서 긴즈버그는 이제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이런 관점이고요. 반면에 슈퍼의 진로 발달 이론은 이제 전 생애적 관점으로 이제 9가지 역할과 그리고 이제 4가지 그 장소에 따라서 이런 진로 발달이 촘촘히 이루어진다 보고 있습니다. 자, 이후에는요, 사회학습 이론에 이제 이후에 나온 진로 발달 이론들도 여러 가지 있는데, 이후에 나온 진로 발달 이론들은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이제 한 개인이 직업과 개인을 매칭시켜준다든가, 그리고 이제 표준된 발달 단계처럼 20대 때는 어떤 진로 발달을 이루어야 되고 30대 때는 어떤 진로 발달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런 관점을 탈피해서 마치 조금 전까지 말씀을 드렸던 4가지 발달 이론들은 조금은 살펴본다면 그 객관적으로 요 시기 때는 뭘 해야 된다, 요 시기는 뭘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마치 표준화된 것처럼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최근의 진로 발달 이론들은 이러한 이제 표준화된 관점, 즉 사람이라는 것이 몇 세 때는 뭘 해야 되고 몇 세 때는 뭘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구체화되고 이제 그 천편일률적인 관점에서 탈피해서요, 어떠한 것이 뚜렷이 미결정됐다고 해도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크롬볼치의 사회학습 이론 같은 경우에는요, 한 개인의 진로가
우연스럽게 다가오는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한다든가, 그리고 과거에 어떠한 진로에 대한 중요한 긍정적인 경험을 했는지가 이제 향후에 이제 진로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학습 경험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사회 학습 이론이고요. 사회 학습 이론하에서 크럼버시의 발달 이론들은 이와 같이 한 개인의 그런 경험이라든가 기회, 앞으로 다가갈 기회를 잘 이제 포착해서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런 후에 나온 게 이제 그 계획된 우연 이론입니다. 계획된 우연 이론. 즉, 어떤 것에 있어서 앞으로 다가올 우연스러운 그런 기회들을 이제 융통성, 그런 이제 과제 접근 기술로서 잘 캐치해서 이것을 나만의 기회로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관점이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진로 구성주의 이론들이 나옴으로써 이제 꽃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의 진로 발달 이론처럼 뭔가 틀에 박혀 있고 그런 걸 떠나서 한 개인의 그런 이제 지금까지 형성해온 중요한 경험들의 그 내러티브의 의미를 탐색한 것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말씀을 드린 것 이론 이외에도요, 사회인지 진로 이론의 그 이제 반두라의 이론들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자기혼감이라든가 결과 기대 이런 것들이 진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흥미 모형이라든가 선택 모형 등 이제 진로의 구체적인 인지적 변이들을 이 사회인지 진로 이론의 반두라는 것을 설정함으로써 구체적인 이제 양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진로 발달 이론은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하나하나의 이론들을 이제 암기하기보다는 이해를 하시면서 접근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기회가 좀 되신다면 진로 발달 이론이 책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책을 한번 보신 다음에 이제 직업상담사 직업심리학의 책을 보신다면 이해가 충분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올해 이제 시험이 직업상담사 과정이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분들 좀 더 분발하셔서 원하는 성적 얻으시길 바라면서 짧은 강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권투를 빌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